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옛날에는 여성의 사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 중에 하나가 도화살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로 도화살은 여자가 끼와 재능이 뛰어나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 못하고 무사람들과 상관하는 살이라고 합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팔자대로 조용히 사는 것이 최선이었으니까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살이라고 본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여성이 대통령도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내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사무실에 방문한 손님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제 사주에 도화살이 있다는데 그게 있으면 팔자가 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화살이 음란함이나 호색함으로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과거의 해석은 현 문명시대에는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살 하나가 가진 의미가 사주에 따라서 또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이상으로 달라지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부터가 아주 편협한 생각이죠. 잘 아시다시피 도화살은 사주에서 외모를 떠나 재능과 매력 그 자체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도화살은 사주의 지지에서 자오묘유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사주 원국에 생일과 생년에서 해묘미가 있을 적에는 자, 사유축은 오, 인호술은 묘, 신자지는 유가 함께 있을 때 도화살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삼합의 맨 앞에 지지와 그 다음에 오는 지지가 함께 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찾기가 참 쉽죠.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의 경우에는 일지의 사유축 삼합에 유검이 있고 연지에 오화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연지에 도화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주 중에 연주는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넓은 기운인데 여기에 도화가 있으니 평생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게 되는 복을 가졌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분은 은퇴 이후에도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죠. 이와 같은 인기를 얻고 CF로 얻은 수입만 해도 어떤 해에는 8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유니세프 등 기부활동으로 자선한 금액만도 수십억 원에 달하죠. 세계 대회를 휩쓸고 다닌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력도 국가대표급이기에 실로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김제니 씨도 일지에 도화살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쁘고 독특한 이름에 걸맞는 이국적인 외모로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김연아 씨나 김제니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기에 그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또 이분들의 경우 도화살이 사주에서 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사주에 관성 또는 인성이 도화살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사주와 길한 조합을 이루죠. 그런데 사람의 운세는 사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과 똑같은 사주는 전국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환경과 부르는 이름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명운도 사주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이 두 분의 부르는 이름, 연하나 제니는 사주에 관성을 극하는 기가 센 이름이 됩니다. 여성에게 관성은 이성, 즉 남성의 운인데요. 뭐 일반인이 아니고 워낙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분들이니까 잘 극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성과의 불편함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아마도 이분들의 부르는 이름은 사주에 맞추어서 이름을 짓는 전문가의 솜씨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고 눈에 띄는 남다른 행동과 외모로 인기몰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제 값어치를 못하는 도화살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주나 이름을 보면은 사주와 이름에 관성과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재능과 남다른 외모는 가졌는데 그 성질이 게으르고 쓸데없이 나 잘났소 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어떤 한 무리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반대로는 스스로가 못 견디고 이탈을 해서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화살을 이런 거다 하고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이 살이 사주에 어떤 십신과 어울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90도에서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주나 부르는 이름에서 비겁과 식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거기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요, 성질과 성격이 전차입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놀고 적극적이면서 씀씀이가 해프거나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대부분이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사주에 도화살이 있을 때에는 필히 그 도화살의 길을 눌러줘야 합니다. 비겁이 강한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은 여리고 기가 얇아서 타인의 꼬임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식상이 강한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지능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계략을 꾸미고 이용을 하면서 살다가 말년에는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타고난 재능을 자기 발전에 사용치도 않고 화려하고 재밌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으나 이성운은 희박합니다. 미혼인 젊은 여성은 크게 상관없지만 40대 초중반의 여성이 이와 유사한 사주를 주면은 저는 바로 혼자 살고 계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헤어졌습니다. 제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결혼이고 제일 잘한 것이 이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나는 잘났는데 상대가 말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좋은 사람은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옛날에 누가 저는 몇 살이 되면은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하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다는컨대 아마도 이런 분들은 50대가 넘으면은 스칼렛 오하라처럼 석양이 지는 언덕에 혼자 서 있겠죠. 자신을 거쳐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화살에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화살이 있다면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자신의 운명에 빛을 더해보자는 것입니다. 도화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30, 40대의 성인보다 습득 능력이 최고점에 달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발현시켜야 좋습니다. 도화살은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넘치는 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타고난 재능을 개발해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일취월장합니다. 도화살은 반짝이는 창의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패션, 광고 디자인, 미술, 음악, 예체능, 헤어 디자인, 건축 설계, 요리 등을 익히면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자신에게 도화살이 있다는 것을 아신 분이라면 무엇을 꾸미고 가꾸는 일에 종사하면 대박을 칠 수 있고요.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거나 미모만을 뽐내면서 타인의 삶에 자신이 기대어 살면은 말년에 쪽박을 차고 추해지는 살이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은 사주와 성장 과정에 따른 환경과 그리고 부르는 이름에 따라 수백 가지의 성향을 보이는 살이라서 그 특성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잘 쓰면은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좋은 신살이니까 내 사주의 특성을 알고 성명운과
잘 조율한다면 자신의 삶에 화사한 복숭아꽃이 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